자, 뉴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김포 부동산이 금포가 될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정부가 경기도 김포시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기존에 우리 한강 신도시 약 5만 가구가 들어서 있죠. 추가적으로 5만을 더 세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약 10만 가구, 거의 분당급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6,000 가구 공급되는 게 나름 엄청난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에 15만이 들어온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겠죠. 자, 아무튼 5만 가구 들어서고 추가적으로 5호선, 부산이 아니고 서울이죠. 서울 중심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5호선까지 연장을 시키겠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갈아타야 돼요. 철도를 한번 갈아타야 서울의 중심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5호선이 연장되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나름 이제 강력한 대형 호재죠. 그래서 보면 추진사항을 보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르면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에 승인하고 2027년에 입주를 시키겠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위치가 여기입니다. 보면 장기역과 운양, 양곡굴의 양촌까지 해가지고 여기 빈 땅에 추가적으로 5만 가구를 넣겠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배울 점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김포시. 김포시청에서 이제 좌측으로 보면 여기 양촌읍이라고 있습니다. 성모리. 여기 일대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 여기 비어있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들 보이시죠? 자, 여기에 비어져 있는 곳에 개발을 시키겠다.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그릴게요. 여기서 배울 점. 기존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는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녹지 지역의 내용, 정의를 살펴보면 장내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내용이 좀 중요해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불가피한 경우. 반대로 말하면 그냥 개발이 된다. 개발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전하다가 도시가 뭔가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곳을 신도시로 바꾸겠다. 도심지로 바꿔버리겠다. 택지지구로 조성해버리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위치가 되게 좋죠. 양옆으로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한강 신도시 2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하고 완공하고 분양하고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양옆에 신도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부들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더욱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조성이 되겠죠. 조금 더 좋은 조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정관 신도시 같은 데 보면 뜬금없이 그냥 여기에 딱 주거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어요. 자, 그런데 부산에 보면 일광 같은데 여기가 이제 일광 신도시거든요.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 끼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조성이 되더라. 자,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국토부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개인적으로 다운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넣겠다. 기존에는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김포를 자주 가는데 양재역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했었는데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차가 조금 덜 막히면 50분 만에도 갈 수 있고. 자, 내용을 보면 김포 한강2 콤팩트 시티, 일명 콤팩트 시티 조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건설 폐기물 업체 부지 이전들 업무 협약을 체결. 우리 그 종점 기지가 보면, 자, 5선을 한번 볼까요? 자, 5선이 보면 이렇게 하남에서 쭉 이 보라색입니다. 영등포 지나서 좌측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지금 종점이 방화역에 있네요. 여기 기지 창구를 땡겨서 이쪽으로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는 골드라인 타고 가서 이제 김포역에서 갈아타야 서울까지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중이죠. 나중에는 이런 게 형성이 되면 한 방에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5만 가구, 약 15만 인구가 들어오고 여기 연결된다. 여기 중심에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지나쳐서 이런 대구까지 끌어당길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안 났지만 이런 비어있는데 철도 기지창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대구가 율생까지 한 방에 다 수혜를 받는다 보시면 돼요. 지금도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대형 호재가 발표되면 점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눈에 안 보이죠. 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발표는 해놨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초로 정권 바뀌고 어떻게 보면 4기 신도시급이죠. 5만 가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최초로 정권 바뀌고 추진할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압축 개발하겠다.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역세권에 집중적으로 고밀로 높게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TX라든지 골드라인과 이렇게 연결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키겠다. 좋은 내용이죠. 대형 오피스와 복합 쇼핑몰들을 배치하겠다. 철도역 지구 중심으로 해서 대형 오피스와 복합 쇼핑몰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 5만 가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향후 조성 계획도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겠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장의 신도시를 한번 볼까요? 기장 신도시. 기장의 일광 신도시를 제가 예시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가 기장 일광 신도시가 2005년에 발표가 났어요. 보면 뉴스 기사를 2005년으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5년까지 적용시키면 여기 나오죠. 기장에 40만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2005년 12월 13일. 그런데 입주는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입주는 입주가 아니죠. 착공이죠. 착공은 2015년에 착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발표하고 10년 동안 토지 보상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착공 한번 볼까요? 착공이 2015년. 뉴스 기사 나오죠. 일광의 1만 세대 신도시를 착공하겠다. 2014년 기사입니다. 아까 15년 기사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발표하고 거의 10년 만에 착공이 됐죠. 자, 착공되고 난 뒤로부터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김포도 일단 발표는 났죠. 발표는 났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에서 뭔가 밀어붙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될 거지만
사실 5만 가구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자, 발표가 된다는 거는 이 좌초된다 했다가 다시 된다 했다가 확실하게 한다 했다가 나중에 착공이 되게 되면 땅값이 그때부터는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